정부가 당정이 가계부채, 부동산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하죠. 이 뒤에 있는 그림요. 한 조그만한 식당을 하는 분이 뭐 김치찌개 무슨 돼지볶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루 팔은 거 얼마인가 계산을 하는 그런 자리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때문에 위기고, 또 그거 아니라도 최근에 이 불황이 자영업자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요, 참 정말 얼마나 우스운 판인가 하면, 대형 주상복합 건물 지었다 하면 요즘 그 밑에 동네마다 다 대형 몰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코엑스몰 하나 정도였는데 백화점에다 마트다, 이제는 그런 어떤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그 지하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몰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곳곳에 다 대형 몰이 지금 있는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모든 소비를 다 끌어들여 버리면서 이 부심지 기능을 하던 곳곳들이 다 쇠락해 가고 있고, 동네의 골목 상권들은 한마디로 초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80년대만 하더라도 나라 꼬라지가 이러지 않았고, 골목마다 한마디로 상권이 다 살아서 숨 쉬었습니다. 집에 가다가 닭을 한 마리 사가가도 동네 골목에 닭집에서 사가가고, 빵을 사가가도 동네 입구에 빵집에서 사고, 옷을 하나 입어도 동네 가게에서 많이 사 입었습니다. 그때는 백화점이는 부자나 가는 곳이었고, 대부분은 골목 상권에서 모든 것이 소화가 됐고, 반찬도 동네 골목 시장에서 대부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그냥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고 프랜차이즈 음식들이 들어서고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대형 상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당산동 주변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영등포에 몰이 어마어마한 게 있고, 곳곳에 여기서 신도림까지 다 백화점 거리입니다. 몰 거리입니다. 거기에 여의도에 또 있죠. 요즘 또 합정에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 앞엔 또 홍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좁은 지역 안에 어마어마한 상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비싼 임대료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고급 쇼핑몰도 장사가 거의 되지 않고, 거기에도 옷장사들은 별로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있는 가게들이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매일 경제에 폐업도 폐업, 580만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사드 보복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종로의 식당이 20%가 1년 사이에 문을 닫았고, 명동의 화장품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81.4%가 향후 6개월 내에 이대로라면 종업원 채용을 다 없애겠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기사에요, 세종로,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 뒤에 이 골목에 지금 매출이 김영란법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3명의 주방 서빙 직원을 2명으로 줄였는데, 지금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7, 8천원을 주고 쓰는데, 사회 분위기상 내년에는 만원까지 올려줘야 될 판이다.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정작 음식값은 3만원을 김영란법 상한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매출도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종로 뒤에 골목만 해도 올 들어서 문 닫은 한정식집이 한 5곳쯤 된답니다. 중국 관광객도 사드 보복 때문에 끊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한다니까 자기도 문을 닫아야 될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매경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식당, 화장품 가게, 편의점, PC방, 빵집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종업원 임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지나치게 오르면 폐업하거나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로 일대 한정식 집과 한식 백반집 중에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김영란법 시행정인 2016년 6월에는 2484개에 달하던 종로구 소재 식당이 1년이 지난 2017년 6월 현재 1937개로 1년 새 500개 이상이 550개가 문을 닫아서 20%가 줄었다는 겁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분석에 따르면 중구 일대 화장품 판매점 업소가 지난해 6월 616개에서 올 6월 485개로 21.3%가 줄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월세가 비싼 명동 일대 화장품 판매 점포는 256개에서 129개로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이 중구가 명동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그 명동 일대 화장품 가게들이 절반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자, 자영업이 겨우 이제 가족들이 자기 노동력을 동원해서 밥을 먹고 사는 가족 경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자, 최저임금이 10,000원을 가게 되면 결국 이런 사람들 중에 가족들 동원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문을 닫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에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영업자 557만 명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창업을 한 사람이고, 과당 경쟁에 지금 과포화 상태라는 거고, 작년에 84만 명이 문을 닫았는데 또 110만 명이 진입을 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쯤 들어오고 80만 명쯤 나간다고 한 이야기가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몇 년간의 추이가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딱 그러네요. 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주고 정부가 그 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한 3조 들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미봉책이고,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 지금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이 아니고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내 일자리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자영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거는 남한테 가서 일해주고 돈 받는 거는 미천이 안 들어가지만,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거는 이들로서는 그에게 미천이 들어가는데, 이 자영업에 한번 실패해서 문 닫고 떠난 84만 명 중에서 최소 절반 이상은 완전히 쪽박을 차서 한마디로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구로 개봉동에서 7년째 고깃집을 하는 김아무개씨 45살입니다. 요즘 한숨인데요.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 주방과 손님 접대하는 일에 직원 6명, 아르바이트생 3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9명에 새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200만 원이 넘을 건데, 주변 식당과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음식값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게 뻔하다. 며칠 전에 TV 보니까 요즘 강남역 한국 최고의 상권이라는 강남역 일대에도 이 식당에 가격을 낮추거나 뭘 끼워주는 이런 서비스 경쟁이 벌어졌다라는데요.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게 되면 김씨처럼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이야기한 기사는 매일경제고, 이거는 한겨레 신문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신문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는 쪽도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자를 뜻하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기준 55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2%입니다.
20%가 넘는 국민이 100명이 돈을 벌러 다닌다면 그 중에 5명 중에 1명 이상은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자, 이들 중에 고용원이 하나도 없는 자영업자 나홀로 사장님이 401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 고용인을 두는 사람이 이게 이례적인 그런 거죠. 557만 명 중에 401만 명이 80%에 가까운 숫자가 직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겠지만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6만 명은 곧바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음식이나 숙박업, 도소매업 등 경쟁이 극심한 블루오션 시장에 지금 잔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인건비를 메꿀 만한 구멍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금 언급한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동네 가게들은 그야말로 자기 월급 정도 나오는 주인이 한계 승상에서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데리고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더 올라가 버리면 이런 어떤 식당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다 빠져버릴 거고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가게를 유지해갈 수익 구조가 안 나온다는 거죠.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없이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 의존해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이 생산성을 높여서 매출이나 이익을 늘린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식당이나 각종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제일 마지막에 가는 직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종업원들이 뭘 갖고 또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새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거고요. 주인조차도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나 능력을 갖췄다면 자영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자영업이라는 게 완전 과포화 경쟁 시장인데 그 속에서 내가 다른 무엇을 시도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택해야 될 방법은 스스로 사업을 접거나 직원 수를 줄이는 건데 최저임금 인상의 이 부정적 파급 효과는 고용원이 있는 이 156만 명의 자영업자들한테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인건비 부담 증가의 일정 부분인 최저임금 인상률, 여태까지 평균 인상률, 매년이 아니라 최저임금 제대로 실행해오면서 평균 1년에 7.4%를 넘어서는 9%,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라면 평균 인상률 넘어서는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원 한 명당 한 달에 10만원 가량을 지원받으려고 여러가지 법적으로 서류를 갖추어서 이렇게 행정기관을 드나드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겠느냐.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임금 보전은 지속성이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정부가 보존을 하겠다면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 안에 인상 안에 설정 넣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저임금이 있는 직장 부분을 한마디로 좀 더 개선을 해서 그들을 빈곤에서 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복지정책에 대한 대규모 수술에 착수하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노는 복지는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장애인이나 정신이상자 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일을 해라.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복지를 제공하겠다.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고는
제가 볼 때 이 지금 얼마 지원해 준다라는 이런 조치들은 일회성적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정부의 임금 보존 대책이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임금 보존 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비롯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각종 공적 부담금을 면제하는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근데 정확한 이 자영업에 대한 실태와 수요 파악 없이 백화점식으로 그냥 이렇게 남발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뭐 해주겠다 해서 실질적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칫 자영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우리 경제 체질을 더 나쁘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고용구조 변화 추이를 분석해보면 자영업 비중은 완만하게 줄어드는 대신에 임금 근로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부의 이번 지원 대책으로 자영업자 진출 유인 요인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자, 이런 혜택도 주고 임금도 조금 보태준다 하니까 너나 없이 자영업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한계 자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고용정책으로 이들을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하는 사회 안정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퇴출시킬 게 아니라 그들에게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데 자영업 하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식당 주인은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되는 거, 문 닫으면. 자, 화장품 가게 주인은 남의 화장품 업소에 가서 월급 받아 먹는 종업원이 되는 거. 그거 말고 무슨 탈출구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영업자가, 영세 자영업자가 망해서 나오더라도 자기가 하던 일을, 즉 종업원을 고용하는 또 다른 자영업체의 직원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에 비해 자영업자 고용 비중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십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다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한 고용 비중은 2015년 기준 25.9%, 즉 한 명이 동네 구멍가게 하면 부인하고 이렇게 교대하거나 애들도 와서 봐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급가족 이렇게 고용인이겠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25.9%인데 OECD 회원국 평균이 14.1%로 훨씬 우리가 높다. 2배 가량 떼가고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구조조정 당하거나 정년 등으로 직장에서 일찍 퇴직을 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여기저기 가다가 아직 완전히 넓지도 않았는데 요즘 뭐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50대 후반에서 다 쫓겨나죠. 정년 채워서 놓은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면 한 2, 3년간 구하려고 쫓아다니고 임시로 일도 좀 하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돈이 점점 떨어져 가면 뭐라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자영업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통계청의 이 기업 생명 통계에 보면 자영업 3년 뒤 평균 성공률이 30%,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이 3년 안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110만 명이 뛰어들고 무슨 84만 명인가가 망한다고 1년 안에. 자, 그러면 망하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십니까? 자영업을 한다고 이 뭡니까? 권리금에부터 시작해서 월세, 또 더 나아가서 각종 이 세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또 무슨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뭐 한 계약 비용부터 숱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영세 자영업을 할 건데 그렇게 돈을 빌리고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빌리고 여기저기서 빌려서 그거 하나 열었다가 날려먹으면 망한 식당에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식당 테이블 그거 어디 팔 데도 없습니다. 공짜로 가져다 달라면 치워달라고 할 거예요. 주방 기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를 이룬 이런 자영업 시장에 베이비붐 세대, 제 한 해 위에 63년생, 한 58년부터 58년 개띠부터 63년생 정도까지가 베이비붐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연세로 보자면 60세부터 한 55세 사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퇴직을 다 했죠. 근데 몸은 젊고 일할 수는 있는데 일거리가 없고 돈은 점점 쓸 돈은 없어지고 하니까 자영업 시장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아까 말한 84만 명인데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가 110만 명이다랍니다. 자영업 과포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건데요. 이 지금 제 이 사무실이 있는 이 당산 주변에도 좀 뭐 맛있고 주인하고도 친해서 그 식당에 좀 다니다 보면 좀 있으면 그 식당 문 닫았습니다. 제가 알고 다니던 식당 대부분이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이런 기행적인 고용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자영업자 둘 사이에 싸움이 붙이는 거죠. 정부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그 식당 주인의 싸움을 붙이고 있는데, 주인의 내심은 한 달에 온 가족 다 동원해서 한 3,400만 원 남는 것 같으면 네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종업원은 저 악덕 주인이 최저임금을 왜 주지 않는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만원 목표를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이 지금 과포화 상태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나 거기에 있는 실세 몇 명이 2020년 최저임금 시급 만원을 주장하면서 그 피해를 지 혼자서 허덕이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한테 떠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슨 3조를 지원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근본적인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 변경 없이 땜빵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것이 얼마나 순조롭게 임금 보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종업원에게 대줘봤자 이것은 결국은 이 한계선상의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은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자기들이 인기 얻으려고 영세 사업자들 죽이는 짓 하지 말고요. 이것은 결국은 일자리의 소멸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시급 만원인데 시급 만원을 받고 일을 할 자영업자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국민들끼리, 어렵게 사는 국민들끼리 싸움 붙이지 말기 바랍니다. 정부가 당정이 가계부채, 부동산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하죠. 이 뒤에 있는 그림요. 한 조그만한 식당을 하는 분이 뭐 김치찌개, 무슨 돼지볶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루 팔은 거 얼마인가 계산을 하는 그런 자리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때문에 위기고, 또 그거 아니라도 최근에 이 불황이 자영업자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요, 참 정말 얼마나 우스운 판인가 하면
대형 주상복합 건물 지었다 하면 요즘 그 밑에 동네마다 다 몰이, 대형 몰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코엑스 몰 하나 정도였는데 백화점에다 마트다, 이제는 그런 어떤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었으면 그렇지 않아. 이런 데는 전부 다 몰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곳곳에 다 대형 몰이 지금 있는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모든 소비를 다 끌어들여 버리면서 이 부심지 기능을, 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몇 년간의 추이가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딱 그러네요. 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주고 정부가 그 부분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한 3조 들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미봉책이고,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 지금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영업이 아니고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내 일자리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자영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거는 남한테 가서 일해주고 돈 받는 거는 미천이 안 들어가지만, 내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거는 이들로서는 그에게 미천이 들어가는데, 이 자영업에 한번 실패해서 문 닫고 떠난 84만 명 중에서 최소 절반 이상은 완전히 쪽박을 차서 한마디로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구로 개봉동에서 7년째 고깃집을 하는 김아무개 씨 45살입니다. 요즘 한숨인데요.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는데 주방과 손님 접대하는 일에 직원 6명, 아르바이트생 3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9명에 새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200만 원이 넘을 건데, 주변 식당과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음식값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 게 뻔하다. 며칠 전에 TV 보니까 요즘 강남역 한국 최고의 상권이라는 강남역 일대에도 식당에 가격을 낮추거나 뭘 끼워주는 이런 서비스 경쟁이 벌어졌다라는데요. 김영란법, 사드 보복 이어 최저임금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종로의 식당이 20%가 1년 사이에 문을 닫았고, 명동의 화장품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81.4%가 향후 6개월 내에 이대로라면 종업원 채용을 다 없애겠다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기사에요, 세종로,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 뒤에 이 골목에 지금 매출이 김영란법 때문에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3명의 주방 서빙 직원을 2명으로 줄였는데, 지금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7, 8천 원을 주고 쓰는데, 사회 분위기상 내년에는 만 원까지 올려줘야 될 판이다.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정작 음식값은 3만 원을 김영란법 상한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매출도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종로 뒤에 골목만 해도 올 들어서 문 닫은 한정식집이 한 5곳쯤 된답니다. 중국 관광객도 사드 보복 때문에 끊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한다니까 자기도 문을 닫아야 될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매경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식당, 화장품 가게, 편의점, PC방, 빵집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 종업원 임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지나치게 오르면 폐업하거나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로 일대 한정식집과 한식 백반집 중에 폐업하는 곳이 속출을 하고 있다는데요. 김영란법 시행정인 2016년 6월에는 2484개에 달하던 종로구 소재 식당이 1년이 지난 2017년 6월 현재 1937개로 1년 새 500개 이상이
500한 50개가 문을 닫아서 20%가 줄었다는 겁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분석에 따르면 중구 일대 화장품 판매점 업소가 지난해 6월 616개에서 올 6월 485개로 21.3%가 줄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월세가 비싼 명동 일대 화장품 판매 점포는 256개에서 129개로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이 중구가 명동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그 명동 일대 화장품 가게들이 절반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자, 자영업이 겨우 이제 가족들이 자기 노동력을 동원해서 밥을 먹고 사는 가족 경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자, 최저임금이 10,000원을 가게 되면 결국 이런 사람들 중에 가족들 동원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문을 닫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에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영업자 557만 명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고, 과당 경쟁에 지금 과포화 상태라는 거고, 작년에 84만 명이 문을 닫았는데 또 110만 명이 진입을 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쯤 들어오고 80만 명쯤 나간다고 한 이야기가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하던 곳곳들이 다 쇠락해 가고 있고, 동네의 골목 상권들은 한마디로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80년대만 하더라도 나라 꼬라지가 이러지 않았고, 골목마다 한마디로 상권이 다 살아서 숨 쉬었습니다. 집에 가다가 닭을 한 마리 사가가도 동네 골목에 닭집에서 사가가고, 빵을 사가가도 동네 입구에 빵집에서 사고, 옷을 하나 입어도 동네 가게에서 많이 사 입었습니다. 그때는 백화점이는 부자나 가는 곳이었고, 대부분은 골목 상권에서 모든 것이 소화가 됐고, 반찬도 동네 골목 시장에서 대부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그냥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고 프랜차이즈 음식들이 들어서고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대형 상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당산동 주변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영등포에 몰이 되게 어마어마한 게 있고, 곳곳에 여기서 신도림까지 다 백화점 거리입니다. 몰 거리입니다. 거기에 여의도에 또 있죠. 요즘 또 합정에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 앞엔 또 홍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좁은 지역 안에 어마어마한 상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비싼 임대료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고급 쇼핑몰도 장사가 거의 되지 않고, 거기에도 옷장사들은 별로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있는 가게들이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매일경제에 폐업도 폐업, 580만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